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한글 서식을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부터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업황이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회사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식업도 같이 하고 있다 나와 있죠. 그리고 업종 코드도 나와 있어요. 자, 프로그램에서는 조회가 되지만 지금 한글이기 때문에 업종 코드 우리가 직접 넣어 주셔야 되죠. 자, 여기 2번부터 이제 국내 매출 내역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서 20건, 자, 1억 9,50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및 전송하였다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내가 총 요번에 1기 확정 때 총 매출액이 2억 3천만 원인데, 자,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1억 9,5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란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액도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분이 있죠.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 자, 도매업이나 뭐 제조업 이런 업종들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세금 계산서 100% 다 발급하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소매상이라든지 음식점 뭐 이런 데들은 자,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최종 소비자를 상대했을 경우에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발급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역이 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이게 부가세 별도 금액이요. 그래서 보시면 3,40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3번에 자, 신용카드 등 발급 금액이 3,400만 원 반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순수하게 현금 매출한 부분이 있어요. 자, 순수 현금 매출분도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신고하시고 10% 과세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발급 안 했다 하더라도 자, 매출 부분 순수하게 그냥 현금 받았다. 그냥 일반 간이 영수증 끊어줬어도 자, 그 부분 매출세액에 반영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영세율 매출 내역이 나와 있죠. 자, 위와는 별개로 미국에 직수출한 컴퓨터가 자, 3만 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선적일자의 기준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자, 직수출한 부분이요. 영세율 부분 5번 아니면 6번에 반영이 될 텐데 자, 직수출한 부분이다.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죠. 직수출. 그래서 자, 이 금액은 여기 기타란 6번 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3만 불에 1,000원을 곱해서 3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세액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공급한 컴퓨터가 1,000만 원이 있다. 자, 내국신용장 발급받고 공급한 컴퓨터. 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발급받고 그리고 자, 매출했다. 그러면 영세율 적용되죠. 영세율 적용은 되지만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국신용장 공급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영세율 중에서 5번 란에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다가 1,000만 원은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세율이니까 마찬가지로 세액은 없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없었고요. 자, 대손세액 공제받는 부분이 있죠. 대손세액 공제 3번에 2017년 8월 20일에 컴퓨터를 판매하고 어음을 받아왔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발생이 됐다. 그리고 부도 발생일은 2017년 9월 20일. 자, 그러면 요번에 2018년 1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공급하고 자, 8월 20일에 공급했다 그랬죠? 자, 공급하고 5년이 경과되진 않았어요. 자,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가 확정이 돼야 되고, 자,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세요.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이면 어음 수표 또는 자, 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외상 매출금까지 자, 그런 금액들은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자, 1,100만 원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 받는 부분은 110분의 10을 한 세액 부분 100만 원 부분이 대손세액 부분이 되겠죠. 공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대손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에선 차감하지 않고요. 자, 세액 부분에 공제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부도 발생일은 2017년 9월 20일. 자, 그러면 6개월이 경과돼야 된다 그랬죠. 6개월이 되는 날이 2018년 3월 20일이겠죠. 2018년 3월 20일인데 경과, 그러니까 3월 21일이 속하는 그 과세 기간에 대한, 지금 3월이니까 예정신고 때이지만 예정신고 때는 적용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때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자, 과세 표준 부분 쭉 다 집계해 주시면 되겠죠. 집계해 주시면 2억 7천만 원 계산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부분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그러면 2,200만 원이 매출 세액 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매출세액,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이기 때문에 자, 요 과세표준란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과세표준 명세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자, 맨 먼저 도매, 자, 내 매출에 대한 요 과세표준 2억 7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자, 먼저 도매였죠. 도매였고, 네, 그리고 종목은 컴퓨터 등이었어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들어갈 거고요. 업종 코드 1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업종 코드 넣어주시면 되죠. 5, 1, 5, 0, 5, 0. 자, 여기에 해당되는 매출 부분이 1억 8천만 원하고 영세율 매출 부분도 도매 판매라고 할게요. 자, 그럼 4천만 원도 도매 판매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2억 2천만 원이 자, 여기에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있죠. 소매. 자, 컴퓨터, 주변기기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업종 코드는 5, 2, 3, 2, 3, 1이죠. 자, 그리고 금액은 소매, 컴퓨터 등 소매에 해당되는 2천만 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식점 매출도 있었죠. 그래서 음식업이고요. 자, 그리고 한식점업이 된다. 자, 그 업종 코드는 5, 2, 1, 0, 1이고요. 자, 그 금액은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2억 7천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2억 7천만 원 맞죠? 그래서 합계 금액이 2억 7천만 원. 자, 요 합계 금액 31번 합계 금액하고 여기 있는 과세표준 9번에 있는 요 금액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금액하고 맞는지 비교하시고요. 그리고 신고하시기 전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 금액도 맞는지, 이 금액이 맞는지 요번 분기 4, 5, 6월 달에 해당되는 매출액 있죠. 자, 2억 7천만 원 맞는지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작성을 다 했는데요. 작성 같이 제출하셔야 될 첨부서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과세 부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있고요.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부분도 있죠. 자, 2번. 그러니까 내 거래 상대방, 내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줘서 거래 상대방이 세무서 확인 받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나는 여기 매출 부분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2번은 나올 일이 없을 텐데, 자, 어쨌든 만약에 있다고 하면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5번 있죠? 자, 5번.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요번에 확정신고 때, 일기 예정 누락분은 일기 확정 때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7번에도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합친 금액. 자,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7번. 자, 이 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금액이랑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자, 요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3번에 금액이 있으면 자, 신용카드 매출잔표 발행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발급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란에 금액이 있으면 내가 만약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현금 매출 명세서 작성 대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작성 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다음 영세율 매출 부분이 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자,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분이었죠. 자,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자로만 작성이 돼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까지 작성해서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기타라는 직수출이었어요. 그렇죠? 자, 직수출이었으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그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그리고 전자발급 명세서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자, 수출 그 신고 필증이라든지 또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이런 것들 따로 카피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그거는 첨부 서류로 그런 서류들은 제출 안 하셔도 되고, 그 외에 뭐 소포 수령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해주셔야 되죠. 첨부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6번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그게 어떤 매출이었는지 영세율 어떤 매출이어서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 그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거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손세 가감의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있죠. 자, 그럼 뭐 법원의 판결문이라든지 또는 세금계산서, 요거 세금계산서 어쨌든 끊었었던 거겠죠. 그 매출 세금계산서. 그리고 우리는 자, 부도어음이었어요. 그래서 부도어음 이런 것들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부도어음이었으니까 뭐 법원 판결문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갈 거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첨부 서류로 요 부도어음을 직접 원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익란은 작성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매입세익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세익란 첫 번째로 매출 내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매출 내역란은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치본부터 매입세액에 반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수치 내역이 나와 있고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하고 일반 매입분하고 별도로 기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10번부터 11번까지인데 일단 고정자산 매입분 먼저 3천만 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액 300만 원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매입분은 1억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요거 10-1번에 들어가는 건 그 수출기업 그 원재료 같은 거, 그러니까 원재료 같은 걸 수입을 해서 그거를 제조해서 제조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납부 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 그 세관장이 징수를 안 하죠. 매입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거기 작성되어 있는 그 매입세액을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면 무조건 여기 일반 매입분이 됐던 아니면 자, 그 고정자산 매입분이 됐던 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자, 그 금액 중에서 요 납부 유예 적용받은 부분은 자, 세관장한테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내가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다 반영을 해서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정때, 일기 예정때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12번에 반영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내가 끊었다는 얘기죠. 내가 매입자인데 내가 끊었어요. 매출자가 안 끊어주니까 그냥 끊을 수는 없고요. 자,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세무서 확인을 통해서 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으면 여기 13번 란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매입 내역 나와 있죠. 자, 그 밖에 매입 내역.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죠. 자, 14번 란은 일단 3쪽을 먼저 좀 작성을 할게요. 3쪽에 보시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그래도 좀 나오는 게 40번, 41번, 42번 여기까지죠. 그래서 보시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을 했다.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불공제분이 아니면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랑 거래를 했거나 또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자, 그런 업종한테 받아온 거 또는 매입세 불공제 대상, 자, 그런 게 아니면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40번, 41번에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한 부분이 자, 과세 매입이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 고정자산 매입이란 얘기가 없으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300만 원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율은 뭐 10%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일반 영수증 수치본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반영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면세 매입 부분도 있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치한 면세 매입 부분도 20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영수증 수치한 것도 100만 원 있었는데, 자, 이 100만 원은 자, 농어민과의 거래도 아니고요. 네, 거래도 아니고, 그리고 자, 농어민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케이스는 자, 이런 뭐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들 안 받아와도 되는 케이스는 내가 제조업일 때만 가능해요. 자, 제조업자가 농어민하고 직접 거래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요 일반 뭐 영수증 받아왔거나 또는 자, 그 내용만 가지고 있어도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제 적용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음식점업이었어요. 자, 음식점업에 대해서 이게 자, 식재료 매입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일반 영수증 수치부는 다 매입세 공제 부분이 아니란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2번에 자, 의제매입세 공제에 받을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번에 확정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자, 한도 계산까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빨리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일단 계산서 매입분이 요번에 계산서로 매입한 부분이 1,000만 원이 있었죠. 면세 매입 부분 계산서 수치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매입 차수 한 건이라 할게요. 건수도 한 건. 자, 그다음에 매입 금액은 1,000만 원. 자, 공제율은 법인 음식점이죠. 그래서 106분의 6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 해당되는 금액이 의제매입세액으로 반영이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분도 있어요. 자, 신용카드나 또는 그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이런 것도 받아왔으면 자,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면세 매입분. 그래서 이것도 106분의 6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의제매입세액 내역이 계산이 되겠죠. 합계는 1,200만 원 될 거고요. 공제율은 똑같이 106분의 6이겠죠. 그래서 자, 매입세액 내역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00만 원에 106분의 6을 적용을 해주시면 566, 037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도 (106분의 6을) 해주시면 113, 207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합계 금액은 주시면 679, 244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679, 244.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도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있는 한도 계산까지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있는 13번에 농업인 등으로부터의 매입분. 자, 이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는 내가 제조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랬죠. 제조업자가 그 농업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린 작성 대상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한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과세표준은 자, 우리가 면세로 식자재 같은 걸 매입을 해서 과세 매출을 하는 부분은 음식점이요. 그렇죠? 그걸 제조 가공해서 과세로 매출하는 부분은 음식점 부분. 그래서 음식점에 관련된 요 과세표준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예정때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었고요. 확정때 과세표준이 3천만 원. 그래서 합계가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한도율은 법인이니까 35%죠. 35%. 그래서 3천만 원에 35% 한 2,800만 원이 한도액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금액. 자,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확정 때 매입한 1,200만 원만 넣으시면 안 되죠. 자, 요 한도 계산은 6개월 기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과세표준 요 한도도 6개월 기준으로 넣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매입액도 6개월 기준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확정 때 매입한 게 1,200만 원. 그리고 여기 4번에 보시면 예정 때 매입세 1,0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 다 받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요번에 단기 2018년도 1기 중에 매입한 부분은 2,2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도 이내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2,200만 원. 한도에 넘지 않죠. 한도에 넘지 않아서 요 2,200만 원. 이 둘 중 작은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제율은 106분의 6 적용해 주시면 되죠. 106분의 6 적용을 해서 자, 공제 대상 세액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200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을 하시면 공제 대상 세액이 1245 283이 되죠. 자, 그런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있죠. 자, 예정 신고할 때 우리는 조기환급 신고한 거는 없었고요. 자, 예정 신고할 때 이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정 때 매입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 이미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24번의 예정 신고분에 반영을 해 주시면 되죠. 1,000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 적용을 한 게 1,000만 원에 106분의 6 하시면 566037 되겠죠? 그리고 조기환급 신고는 없었으니까 합계 금액이 그대로 566037. 자, 그러면 요번에 확정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 1245 283 빼기 566037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679 246이 되네요. 그쵸? 약간의 단수 차이가 있어서 요 위하고 차이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똑같이 244로 넣도록 할게요. 244. 단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도 계산까지 했고요. 요번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다 한도 이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매입한 1,200만 원에 대해서 다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금액을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의제 매입세 공제받는 부분은 1,200만 원 매입 부분에 대해서 106분의 6 적용을 해서 106분의 6 적용을 한 금액이 679 244죠. 이 금액을 공제 대상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합계 금액은 48번의 합계 금액은 자, 매입이 1,500만 원 그리고 합계 금액은 요거 매입세 공제받는 거 합계해서 979 244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작성을 하셨고요. 이거는 아닌 거고요. 자, 여기를 작성을 하셨고 이 48번 금액이 요 합계액이 14번에 반영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번 란에 14번 란에 매입 금액은 1,500만 원. 그 다음에 공제받는 금액은 합계액이 979244였죠. 자, 이 금액이 반영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여기까지 합계를 일단 내시면 되고요. 자, 합계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공제 못 받는 거 세금계산서 받아왔는데 공제 못 받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 중에서 공제 못 받는 부분 자, 보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자, 영업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 수리비가 있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 불공제 대상이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6번 란도 일단 3쪽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에 49번에 작성되는 거 1번부터 8번까지 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있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라든지 면세사업 관련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여기 49번 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이 불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자, 그 안분 계산을 하셔서 여기 50번 란에다가 반영을 해서 불공제 반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거의 발생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합계 금액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란에 반영되는 부분은 자, 500만 원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감계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나의 차감계로 들어갈 금액. 이 중에서 397만 9,244원에서 50만 원은 공제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뺀 나머지 3479, 244 이 금액만큼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자, 매출세액에서 가에 있는 매출세액. 자, 이게 가가 매출세액, 그 다음에 나가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나를 차감한 게 다의 납부 환급세액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예 반영을 할게요. 자, 2,200만 원 빼기 1479, 244 주시면 18520,756만큼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면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10번, 여기 10-1번, 11번, 그 다음에 12번. 12번, 이것도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같이 합계표 제출하시니까 10번, 11번, 12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자, 10, 11, 12 합계액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으면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해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그 취득명세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우리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 세금계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서식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 그리고 그 면세 매입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계산서 합계표, 자, 매입차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입분은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여기다가 면세 매입분으로 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첨부 서류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이 있으면 자, 그 금액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할 부분은 없고요. 자, 면세 부분은 여기 있는 3쪽 란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면세 매출은 없고요. 자, 계산서 우리 수치 금액은 있죠. 그래서 계산서 수치 금액 1,000만 원은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3쪽에다가만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세액 부분도 작성을 완료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납부세액부터 차가감 납부할 세액란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18번에 들어갈 부분은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쭉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3번부터 57번까지 있는데요. 우리는 택시 운송 사업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사업자도 아니고요. 자, 현금영수증 그 가맹 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가맹해주는 사업자들. 자, 아니고, 그리고 기타로 반영될 부분도 없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세액공제 해주는 거는 이제는 적용이 안 되죠. 없죠. 없는 공제이고. 자, 53번에 전자신고세액공제만 그래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전자신고세액공제 봤더니 사례에 두 번째 보시면 2번에 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직접 전자신고하려고 한다 되어 있죠. 자,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내가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실 때 자,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셔야 돼요.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시면 세무대리인이 공제를 받는 거고요. 직접 전자신고 하실 때에는 확정신고 때만 10,000원이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10,000원 세액공제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밖에
정감 공제세액에는 10,000원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원래 마이너스 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했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 신용카드 여기 발행분이 있죠. 3번에 자, 이 해당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한 발행금액 3,740만 원 되죠. 자, 그 금액의 1.3%를 연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자, 공제를 적용을 해주죠. 공제를 해주는데 자, 공제 적용이 안 되는 사업자가 일단 법인사업자 안 되죠.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개인사업자 그 규모는 자,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자, 이런 자들은 발급 공제를 발행 공제를 적용을 못 받아요. 우리는 법인 사업자니까 공제 적용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밖에 없네요. 10,000원. 자, 그 다음에 예정 신고를 했는데 자, 법인 사업자니까 예정 신고했겠죠. 그런데 자, 조기환급 대상은 아니고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데 여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니까 환급세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죠. 환급을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내가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21번 안에 반영을 해서 빼고 나머지를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신고는 미환급된 부분을 여기 21번에다가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이런 것들 없었죠. 그 다음에 예정고지세액 22번 예정고지세액은 개인사업자죠. 개인사업자는 자, 그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납부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고는 6개월치, 확정 때 6개월치를 다 신고하면서 자, 예정고지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여기 22번에다가 반영을 해서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나오실 만한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산세 적용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25번 란에다가 반영을 해서 가산세는 플러스 하셔야겠죠. 나머지는 차감이지만 자, 가산세 부분은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차감, 가감, 납부할 세액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감, 납부할 세액은 1,851만 756원이 되겠네요. 자, 매입세액 부분 작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그 합계액이 좀 계산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중간 합계 보시면 이 두 가지만 지금 합계가 되어 있죠. 그 위에는 1억 5천만 원까지 합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합계가 잘못 반영이 돼서 요거까지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억 9,500만 원. 자, 그리고 세액 부분은 1,500만 원까지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00. 97만 9,244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제 못 받는 16번을 차감을 하시면 자, 1억 9천만 원이 과세 표준 부분에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매입세 개는 자, 여기 있는 15번에서 16번 차감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1,847만 9,244원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가에서 나를 빼시면 돼요.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352만 756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 부분도 작성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